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벼락처럼 갑자기 머리를 내리치는 강한 통증, 이건 절대 기다리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특히 기침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운동하다가 갑자기 생기는 이 번개형 통증은 몸이 미리 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두통의 위험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이준명입니다. 사실 두통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이죠. 저도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단순한 피로 증상으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첫 번째 통증을 놓치면 더 큰 위험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두통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통제 하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진통제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되고 통증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악순환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두통이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어떤 생활 습관이 두통을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가 묵직하거나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통은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일상을 무너뜨리며 삶의 질을 심각하게 낮춥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지식이 될 겁니다. 요즘 비슷한 통증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 오랫동안 아침마다 머리가 욱신거리는 통증을 겪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말만 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는데요. 평일에는 새벽 6시에 일어나시다가 주말에는 9시나 10시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평일과 주말의 수면 리듬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짓누르는 느낌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분은 처음에 혈압 문제인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늦게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깨지면서 뇌가 혼란을 겪게 되고 그게 바로 두통으로 이어지는 거죠. 게다가 평일에는 아침마다 커피를 2잔씩 드시다가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서 커피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페인을 갑자기 끊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니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던 거예요. 제가 규칙적인 수면 시간 하나만 조정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커피도 일정한 시간에 드시라고 했죠. 일주일 뒤 그분이 다시 찾아와서 아침 두통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더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차이가 두통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통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떤 두통이 정말 위험 신호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두통의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한쪽만 콕 찌르는 통증은 흔히 생각하는 편두통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마치 바늘로 관자놀이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통증은 몇 초에서 길어야 몇 분 정도 지속되는데
짧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한국두통연구협회 조사에서 이런 급성 편측 통증은 별도의 신경 반응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은 갑자기 눈 옆을 찌르는 통증을 반복적으로 느꼈지만 단순 피곤함으로 넘기셨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같은 자리가 찌릿하게 아팠는데도 그냥 참으셨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통증은 특정 신경이 과민해진 상태였고 방치하면 점점 빈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증이 짧고 반복적일수록 기록을 남기고 즉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 머리가 아픈지, 하루에 몇 번 정도 아픈지, 어떤 상황에서 아픈지를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쪽만 아프다고 모두 편두통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쪽이 순간적으로 찌르는 통증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주말 두통의 핵심 원인은 수면 리듬의 불균형과 카페인 변화입니다. 평일에는 알람 소리에 일어나다가 주말에 갑자기 2~3시간 늦게 일어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거기에 아침 커피를 평소보다 늦게 마시거나 아예 건너뛰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두통이 찾아오는 거죠. 해외 연구에서도 일정한 기상시간이 두통 빈도를 낮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표됐습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침 두통을 거의 겪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74세 이수자님은 평일과 주말 기상시간 차이가 2시간 이상이었고 아침마다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한 느낌이 한두 시간 지속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카페인을 갑자기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를 드신다면 주말에도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두통을 혈압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혈압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 리듬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평일과 주말 기상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시나요? 갑작스런 압력 변화나 체온 변화가 뇌를 강하게 자극해 통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침을 세게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또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뇌 주변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지거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국내 두통 연구 자료에서도 기침 유발성 두통은 특별한 양상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이 통증은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간 지속되는데 강도가 아주 세기 때문에 겪는 분들은 정말 놀라십니다. 71세 정문수님은 뜨거운 물로 샤워한 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야 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관자놀이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샤워 온도를 조금 낮추고 갑작스런 체온 변화를 만들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공기로 갑자기 나오는 것보다는 샤워 끝 무렵 물 온도를 조금씩 낮춰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통증은 반복되면 반드시 양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샤워 후 갑자기 머리가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움직임에 따라 머릿속이 울리는 느낌은 뇌의 과민 반응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관자놀이가 쿵쿵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혈관이 박동할 때마다 뇌가 그 자극을 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박동성 통증은 감각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성이 높아져서 나타난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65세 오선미님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관자놀이가 쿵 하고 울리는 느낌을 반복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휴식 환경을 조절하고 소리나 빛 같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볍다고 넘기면 통증 지속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이었던 통증이 나중에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기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만 해도 머리가 울리는 느낌 겪어 본 적 있으신가요? 눈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는 자율신경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특별한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같은 쪽 코가 막히면서 머리가 터질 듯 아픈 건 일반적인 두통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이 통증은 짧고 강하며 반복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여러 번 같은 시간대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시작되면 15분에서 3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59세 최연수님은 하루에 5번 이상 눈가가 시큰하면서 머리가 터질 듯 아픈 통증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에도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았고 낮에도 갑자기 찾아와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증 시간을 기록하고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시에 아팠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났는지를 메모해 두시면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유형은 통증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앞서 말한 신호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눈물 동반 통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어서 더 자세한 생활 관리 확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통을 부르는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수면 패턴 불규칙은 두통을 가장 쉽게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매일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제각각이면 몸의 생체 시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뇌는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11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면 내가 언제 쉬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주말이라고 갑자기 늦게 자면 오히려 통증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오히려 두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낮잠을 길게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되면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면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카페인은 적정량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갑작스런 끊김은 두통을 부릅니다. 평소에 커피를 2~3잔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안 드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이 찾아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끊으면 혈관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뇌에 압력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하루 만에 줄이거나 대량으로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걸쳐서 천천히 양을 줄여가는 게 안전합니다. 양을 천천히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에 한 잔 드신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고 오후 3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나요? 과한 긴장과 불안은 두통의 민감도를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와 목 근육이 경직되고 그 긴장이 머리까지 올라오면서 두통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를 악물거나 턱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으면 관자놀이 쪽 근육이 계속 긴장하면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억지로 참으려 하면 오히려 통증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쌓이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호흡 조절이나 마음 챙김 같은 단순한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되고 두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 머리가 더 아프신가요?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심박이 갑자기 올라가는 강한 운동은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등산을 하거나 빠르게 뛰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관에 압력이 생기고 그게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강도로 시작하면 통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높이는 게 안전합니다. 천천히 강도를 올리고 시원한 환경에서 짧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탈수와 함께 두통이 올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후 머리가 뻐근한 경험 있으신가요? 감각이 과민해진 상태에서는 냄새나 빛, 소음도 두통 요인이 됩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 오래 있거나 향수 냄새가 강한 곳에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 있으시죠? 뇌가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평소에 괜찮던 자극도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처럼 자극이 많은 장소는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고 소음이 크고 냄새가 섞인 곳은 두통을 유발하기 쉬우니 두통이 있을 때는 가급적 조용한 환경에서 쉬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 시간을 나누고 조용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오래 나가지 마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두통이 더 심해지시나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두통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절대 넘기면 안 되는 두통의 신호와 생활 속에서 자주 놓치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을 피곤해서 생기는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번개처럼 찾아오는 통증, 기침이나 샤워 후 생기는 급성 통증, 걷기만 해도 머리가 울리는 통증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통증이 반복되고 일상은 물론 건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에만 의존하다 보면 약 없이는 견디기 힘들어지고 통증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잃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두통의 강도와 빈도를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생활의 안정감도 크게 높아집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고 카페인을 천천히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두통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당장 추천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기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절반 가까운 두통이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연구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두통 예방법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커피를 드신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두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특히 잘못 알고 있는 두통 관련 오해 5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두통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오해, 진통제는 언제 먹어도 괜찮다는 오해, 머리를 세게 누르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오해 등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